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원 방송의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정책의 진단과 신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8년 11월에 저술했는 책인데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발간 동기와 책 속의 주요 내용 정리, 보론 및 추가적인 발전 과제, 매진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연구원과 대학 교수로 근무를 했고, 연구원에서 26년, 금융기관 기획조사부에서 7년, 대학에서 3년 등 약 36년 동안 지역경제, 산업연관 분석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역산업연관 분석, 지역경제, 산업분석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번의 대학 교재와 약 110여 편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26년간 근무하면서 경제분석실장과 산업경제실장, 대구 경북학센터 소장, 인재개발센터 소장, 산업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지역경제학회장, 한국경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시스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기업체의 산업동향, 경제전망, 타당성 분석, 기업 컨설팅에 관한 특강과 강연,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간 동기는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 약 26년간 근무한 후에 퇴직을 했는데, 모 연구원에서 신청한 연구지원 과제가 선정되어서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지역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균형발전 논리의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6대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검증했습니다. 주로 책 내용은 이 책입니다만은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책을 내는 데 있어서 두 분의 명예 교수님들께서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먼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최용호 명예 교수님께서는 추천사에서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에 새로운 대안적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연관 모형을 이용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유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증명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기용 당국대 명예교수는 이청근 교수가 지역경제 이론과 실무를 평생 연구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으로 지역경제 학도에게는 매우 유익한 저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별 지역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은 차기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 두 분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은 발간 동기와 연구 방법, 2장은 지역경제 정책의 연구 동향, 3장은 해외 주요국의 지역 정책 진단, 4장은 정부별 지역경제 정책의 진단과 평가, 5장은 지역산업 연관 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효과 분석, 6장은 지역경제 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경제주체별 역할과 정책 지원이고, 보론으로서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 과제를 9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9가지 내용은 주로
제가 그동안 30여 년간 지역경제를 연구하면서 중요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야, 그 분야를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록편에서는 저자의 저서 및 연구 실적과 사회 및 학계 활동 경력을 정리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균형 발전을 강조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균형 발전 논리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 발전 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산업 연관 모형을 활용해서 검증했다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연구의 범위는 참여 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 정책의 동향과 평가를 한 다음에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추진 방향과 발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학의 연구 동향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학은 1960년을 전후해서 대도시의 과밀 문제와 가소 문제,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역과 공간 개념이 경제학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학의 공간 요소 도입은 입지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외 토지경제학과 도시경제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더욱더 발전을 했습니다. 또 20세기 말 이후 크게 대두된 세계화와 지방화 개념의 대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개념을 합성한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개념 대두야 지역경제학의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학의 접근 방법이 지역경제 이론과 지역경제 분석, 지역경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이론적,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접근 방법은 미국식 접근 방법과 유럽식 접근 방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미국식 접근 방법은 50개 주로 구성된 거대 국가이다 보니 어떤 지역에 관한 연구보다는 도시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유럽식 접근 방법은 국가의 면적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 비교적 작기 때문에 도시 문제보다는 지역 문제에 보다 더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지리적 자원 배분의 문제, 산업별 입주 문제, 도시 및 지역의 발전 문제,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지방재정 및 지역의 경제정책,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건은 신진 지역학자들이 지역 연구를 위해서 연구해야 할 분야로 14개 분야를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행동 및 이질성, 환경 문제, 글로벌 도시화, 행복, 그 다음에 주택 및 토지 이용, 대도시 정비, 주변 지역 변화, 네트워크 문제, 비도시 지역 생활, 사건 후 성장 및 개발, 지역 창조성, 지역 쇠퇴, 지역 특화, 자원 불평등 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학자들은 동적 산업감 모델과 같은 어떤 주제, 연상 가능 일반 균형 모델, 외삽적 공간 데이터 분석, 지리정보학, 공간 계량 경제학 및 기타 고급 통계 분석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생적 지역 성장 성과를 측정하는 모델화 방법이라든가 단위 기록 데이터의 활용과 공간 프레임 작업에 통합하는 방법, 지역 및 도시 분석에서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연구 등이 미래의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 지역경제학의 주요 연구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와 벤처 스타트업 육성, 낙후 및 인구 소멸 지역에 관한 원인 규명과 지역 격차 해소, 지역 경제의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의 지역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중앙과 지방 간 정치 결정의 지원과 관련해서 보수당은 소지역주의를, 노동당은 광역경제권 등 대지역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은 지방 주권주의를 근간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계획을 장려하며 지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1955년 파리권의 과도한 성장과 집중을 방지하고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부문에 한정했으나 나중에는 행정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우리나라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은 프랑스의 지방분산 정책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지역주의가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진흥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향식 발전 모형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고향 창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멸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진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평가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항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는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건설,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진흥정책 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해외 자원개발과 과학기술 577 정책 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지역경제 정책의 진단과 평가는 경제혁신 상민형 계획과 474 정책, 지역 간 협력 산업의 추진, 지역희망 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경제 정책의 진단과 평가는 이 책이 2018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5월 달에서 11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는 주요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즉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의 급상승, 근로기간 주 52시간 실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대 과제, 원자력 발전의 축소와 점진적 탈원전 정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 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을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연관 효과를 비교하고 특정 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역산업 연관 모형을 발표한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3년 표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이용을 해서 16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두 권역으로 분류한 것과 6개 광역경제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와 필자가 과거 2008년에 연구한 2003년표와 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표는 16개 광역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권 등 6개 광역경제권별로 재분류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유발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2003년 표고 요거는 2013년 표입니다. 그래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부와 가치 유발 계수, 고용 유발의 계수, 영향력 계수적 후방 연관 효과, 감흥적 계수적 전방 연관 효과, 산출 성수, 고용 성수 쭉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부가가치 성수 정도만 수도권이 더 높고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비수도권이 더 높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적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대구 경북권 투자 시의 파급 효과를 분석을 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건설업에 천억 투자했을 때 수도권보다 대경권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 유발 효과가 1980억에 비해서 1983억으로 더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834억에서 847억으로 더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전기, 기기 산업의 경우에도 생산 유발 효과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는 약간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섬유 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대구 경북권 투자가 생산, 고용, 부가가치 모든 면에서 대구 경북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 산업의 경우에도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는 대구 경북권이 더 높습니다. 다만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수도권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여기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및 기타 서비스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권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 유발 효과는 훨씬 더 높고 고용 유발 효과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또 이것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대구 경북권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는 2013년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자, 전기기기 산업에 천억 투자했을 때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 유발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죠? 1767억 원에 비해서 1938억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도 504명에서 515명. 그 다음 부가가치도 512억보다는 534억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 산업은 생산 유발 효과는 수도권이 약간 더 높네요. 과거에 비해 2003년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하고 부가가치는 또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계 장비에는 비수도권이 생산 유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금속 제품도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것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경제권별로 또 한번 6개 광역경제권별로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자, 전기기기 산업에 천억을 투자했을 때 수도권에 비해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생산 파급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부가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섬유 산업에 천억 투자했을 때는
수도권이나 다른 권역에 비해서 대경권이 2075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업은 충청, 호남, 대경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금속 제품은 충청권과 호남권이 수도권이나 여타권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경제적 효과는 이렇게 달리 나타나니 어떤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분석을 해서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런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종합 해석을 한번 했는 결과를 또 여기에다가 나타냈습니다. 2003년과 2013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하려고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 효과가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개 광역 경제권별로 최종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방 5개 광역 경제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제한된 투자를 가지고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여튼 균형 발전 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럼 지역경제 발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는 것은 6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 발전 논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정책의 연계성을 좀 강화하자. 수요자 중심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자.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소멸시대 지역 진흥 전략을 강구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 발전 논리를 강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바뀌다 보니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5년마다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지속시키는 이런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모든 정부는 균형 발전 논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만 가대 비례해지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죠? 교통난, 대기 오염난, 주택난 심각하죠.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지역 권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저발전된 대구 경북권, 강주 정남권 이런 지역을 1차적으로 중점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권이나 강원 제주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추관리 기능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내지 수도권의 1극 집중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책은 제가 이제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는 내용인데 지역의 대학, 지방대학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거의 대부분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학은 계속 죽고 지방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별적,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역 전략 산업은 16개 강력 시도를 중심으로
약 1개 산업에서 4개 산업으로 확대 선정하여 지원을 해왔습니다. MB 정부에서는 강력 선도 산업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후된 지역 산업을, 지역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에다가 해당 지역에 있는 전략 산업을 해당 지역 특성화과에 집중 연계시키고 그 연계시킨 특성화 대학을 지방정부가 집중 육성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하고 지방대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차별성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광역권 협력 산업이나 시도 전략 산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학과와 연계시켜서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차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광역 협력 산업이나 선도 산업,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해당 지방대학에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산학력 협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기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또 내생적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생적 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내생적 발전으로는 내부적인 자원의 동원 및 역량의 개선과 함께 외부의 정치제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내생적 발전론자들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노력에 더해서 지역과 외부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생적 발전 이론은 성장 과정의 내생화를 위해서 인적 및 물적 자본과 지식 및 기술의 축적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에 따르는 정의 외부 효과와 수학 최적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인적 자본량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연구지역을 설정을 하고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의 풍부한 특화 자원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기술 혁신 전략으로 산업 육성 기반과 산업 발전 역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지역 기반의 내발적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지방에는 다행히 강력 시도를 중심으로 설립된 시도 연구원이 있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설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상호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력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각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 및 주력 산업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생태계는 일정 지역 내에서 산업 생태계로서 중요업종 중심의 가치사슬 구조를 근간으로 해서 기업 간 연관 구조와 혁신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진화발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는 권역 내 업종 간 연계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1차와 2차, 3차 산업 간 가치사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는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의 공급 체인, 모듈 생산, 완제품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의 가치사슬 구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력있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자사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든 유튜브에 동영상을 시청하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소셜 및 마켓플레이스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소비자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팡, 즉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주식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마켓 4.0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은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넘어서 기업과 고객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합한 마케팅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차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자상 거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 거래를 확대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비율까지 조정하고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15% 수준에서 관리하며 지방세외 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 예산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키로 했는데 2단계 즉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 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한 지역진흥 전략의 강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높은 일부 대도시는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산간오지나 일부 낙후지역은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마스다 히로야 일본 장성의 대표가 2014년에 지방소멸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세에서 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에 따른다면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소멸위험이 거한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멸위험지역은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이 있는데 경상북도의 8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16개 강력시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의성군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전남공원군, 경북군위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화두를 국가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앙정부 조직에 지방창생본부를 두고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새로운 지역경제 정책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론편으로 추가적인 발전 과제를 이렇게 9가지를 별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이렇게 정리해서 서술했는 내용인데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역경제 정책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 책이 타서적과의 차별점은 지역경제 정책을 단순히 나일식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고 지역 간 균형 발전론 입장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투자 유발 효과를 비교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책과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정책에 지역발전 정책을 연구해서 융합한다면 거시적인 지역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끝으로 본서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향후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